네. 어시뮬레이션하고 어커머데이션이 이렇게 시퀀스로 오는 걸로 생각이 됐는데 이제 아까 그 대화 중에 뭐 어시뮬레이션이 더 발전된 아이들, 뭐 어커머데이션이 발전된 아이들을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서 그런 어시뮬레이션을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 입력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해주는 거고 어커머데이션은 어떤 한 가지를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게 더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 거에서 이제 시퀀스로 가는 부분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오케이. 쉬운 방법으로 어린이학교 교실에서 선생이 매일같이 새로운 제목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요. 1년은 내내 그렇게 한다고요. 이 아이가 시뮬레이션의 발달이 있겠어요? 카모데이션의 발달이 있겠어요? 양쪽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오케이. 시뮬레이션이 발달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 아니죠. 새로운 과목을 제목을 매일같이 소개를 한다고 보통은 오늘은 이거고 오늘은 이거. 그러니까 오늘은 토끼, 내일은 코끼리, 그러다가는 그 다음 날은 꽃 무슨 화분, 그러다가는 또 무슨 지구와 달 이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매일같이 조금씩 가르친다 이거죠. 매일같이. 그러면은 아카모데이션이 나오게 돼 있어야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시뮬레이션에서 아카모데이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이 1년을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아카모데이션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시뮬레이션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한 예고요. 거꾸로 오늘도 코끼리, 내일도 코끼리, 그 다음 달도 코끼리, 다음 달도 코끼리, 계속 코끼리에 돼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지루해 가가지고 이거는 어디서 들으면 그런데도 선생님이 계속 코끼리 얘기만 하니까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다 그러면서 한 달이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달째 돼가가지고서 오늘은 이제 뭐예요? 거미. 그러더니 거미가 오늘도 거미 그러면서 한 달은 또 거미에 돼가지고 계속 하고요.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이 아카모데이션이 발달되는 과정이에요? 아시뮬레이션이 발달되는 과정이에요? 시뮬레이션. 그거를 균형을 맞춰라 그러면은 매일같이 새로운 과목을 가르치는 것도 안 되고 똑같은 거를 한없이 가르치는 것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일주일이 아이들이 계속 집중적이고 재미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제목을 일주일은 가지만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 주일에는 또 다른 거를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해서 아이가 지루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메뉴를 다른 거를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것도 배우지만은 새롭게 시작한 월요일의 제목이 금요일까지 계속적으로 더 확장되고 또 늘어지고 조금 더 다시 설명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가다 보면은 시뮬레이션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제목이 나오면서 그게 흥미로우면은 아카모데이션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균형을 그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또 다른 질문. Alright.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세 번째, 이게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아시뮬레이션이고요. 계속 풍선이 커지는 거고요. 거기서 엄마 소리라고 하나를 만들면은 이 아시뮬레이션 된 데서 하나 나오는 것이 아카모데이션. 이 아카모데이션은 엄마 소리, 그러니까 엄마 소리는 일로 다 들어가다가 계속 들어가다가 다른 소리와는 달리 이쪽으로 와서 다 들어가다가 이 엄마 소리에서도 또 독특한 어떤 부분의 엄마 소리가 지적이 되면은 또 아카모데이션으로 하나가 나오고, 그와 똑같은 엄마 소리가 또 계속 오면은 여기를 거쳐가지고서 일로 와서 이게 아시뮬레이션이 되고, 거기서 또 특이한 엄마 목소리의 어떤 것이 이해가 되면은 그게 또 한 스키마가 되고, 거기에 똑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면은 풍선이 커지고, 그러면서 아카모데이션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나중에는
여러 면으로 많이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두뇌 수준만 돼도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아카마데이션이 여기서 뭐 1가구 이 여러 가지 이것도 여기서 또 나와서 또 커지고 여기서 또 나와서 또 커지고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러 면들이 돼가지고서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세밀해지고 좀 더 발달된다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연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나 항상 우리의 시작은 아시뮬레이션에서 시작이 되어야 돼요. 오케이? alright.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하나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여기를 마쳐서 A를 거쳐서 다른 4년제 대학에 가서 계속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교육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거기를 거쳐서 나중에 석사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뭐 LA 지역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고 타주에 가서 하는 학생들도 있고 한국에서도 하는 학생들이 있고 한데 그 학생들이 특별히 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통점으로 우리에게 반응하는 내용이 한국말로 이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면으로 강의를 들었더니 나중에 다른 데 가서서 영어로 공부를 하는데 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연결되는 부분이 떠올랐을 때는 너무나 정확하게 한국말로 여기서 알아들었고 또 그런 거를 우리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는 과정이 한참 쉽고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한인 사회에서 경제권이 안 돼서 스스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펠 그랜트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영어권이 안 돼서 LACC 같은 커뮤니티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할 만한 수준이 안 됐을 때 우리가 한국말로 이런 거를 교육함으로써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물론 교사 자격도 취득을 하지만은 그만큼 한국말로 교육이 안 나왔으면은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회를 만든 것이 우리 대학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어로 강의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지 않아도 어떤 때는 어떤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하면은 얼마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고로 들어두시고. 오케이. 네 번째, 이게 인지적 활동, 피아제의 인지적 활동의 네 개념 가운데 마지막 개념입니다. equilibrium 이런 단어는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도 자주 안 쓰는 단어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처음 듣는 단어가 되고 또 특별히 이렇게 길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는 발음하기도 힘들고요. 근데 항상 영어는 어디에 액센트가 있는 것만 찾으면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equi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equi. 리에 액센트가 있어요. 리.
예. equilibrium. 그래. 이거를 equilibrium. 그럴 것 같으면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예. 액센트를 거기다 붙여요. 아니면 equilibrium 하고 올라가면 그래도 이게 무슨 소린가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는 항상 살리는 방법이 어디에 액센트가 있냐. equilibrium. 무슨 내려오면. 예. 그런데 이게 균형이 있는 단어. 그러니까 영어도요. 아침에 어디 가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웨이트레스가 와가지고서 What do you want to drink? 뭐 마실래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커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커피 안 돼. 아니면은 커피 주세요. 커피. 그럼 커피. 얘가 왜 인쇄소여가지고 카피를 해달라고 그러는 건가? 뭐를 아침 식사에 카피를 자꾸 얘기하는 커피 뭐 이런 그러면 안 돼요. 그 대신 커 하잖아요. 커 하고서는 피는 발음을 안 해준대요. 커는 커피 써요. 액센트가 거기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영어가 영어로 살리는 방법 액센트를 배워요. equilibrium. 오케이? 균형을 맞춰라. 오케이. 무슨 뜻이냐? 뭐 이미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만한 assimilation 보세요. assimilation하고 이만한 accommodation 그렇죠? accommodation을 우리가 만들어놨다. 우리 둘이 안에 스키마타로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서 더 정확히 스키마타의 숫자가 assimilation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다 이거죠.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만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assimilation하고 accommodation 요 스키마타 숫자만 비슷비슷하면 괜찮겠다. No. assimilation도 한 10만 개밖에 안 되고 우리 두뇌에 수억이 있는데 또 accommodation도 한 10만 개밖에 안 되고 그러나 그 두 개는 비슷비슷한 영향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건강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No. 양이 작잖아요. 작은. 그러니까 자꾸 물론 신생아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원더풀.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라면서 양은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니까 지성이 없다 하는 뜻은 스키마타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 가운데 사람이 분석적이다. 굉장히 세밀한 부분에 신경이 많이 발달된 것 같다. 아카모데이션 쪽으로 많이 뭐를 새로운 걸 자꾸 도전시켜주고 뭐를 또 보게 하고 또 추구해가지고서 뭐 하나를 엄마가 사과 먹어. 그러면서 사과를 줬을 때 그리고 먹는 아이한테 사과는 여기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색깔이 이렇고요. 이 사과 안에는 몇 가지 다른 색깔들도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 요거를 먹고요. 계속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서 아이가 또 생각하고 사과 그러면 충분했는데 거기다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도전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아이 넘어가자 그냥 그러고 먹었는데 그 다음날 사과를 주면서 사과는요 그리고 또 계속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자꾸 그러면은 얼마 안 가가지고 아이가 사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달 후에 사과는 잠깐 사과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배운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엄마 얘기하지 마. 사과는 뭐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컬러가 있고 이런 사이즈가 있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 다 배워서 똑똑해. 아카모데이션에 도전을 해놓은 거지만은 그 와중에 사과를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 나이 때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고 뭐 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이런 거를 다른 거를 이렇게 또 소개해 주면서 그런 거에 대한 과일에 대한 다양성을 또 이렇게 넓혀주면은 과일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너무 따지면서 구체적인 거를 입력시켜 주려고 하는 유아 교육도 좋지 않고요. 너무 똑같은 것만 가지고서 계속 아이가 지루한데도 또 계속 가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다. 균형을 맞춰야 해요. 그래서 어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사람이 평균이 더 강하겠어요? Assimilation. 오케이. 아시뮬레이션이 많은 사람이 평균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낮지. 아니죠. 예, 평균이 강한 사람은 어카모데이션이 많은 사람.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유난히 어시뮬레이션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평균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아직 아니에요. 어. 아직 뭔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아시뮬레이션이 많은 사람들은 그 평균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넘어가 주는 경향이 많아요. 예, 그냥 넘어가 주는 경향이 그 많아요. 거부하는 게 그 편견이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없는. 거부하는 게 유난히 심하고. 그렇죠. 거부하는 게 많으면 편견이 있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어딘가 좀 관찰이 좀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잘 더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 균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시뮬레이션이 아니 아카모데이션이 많으면은 작은 사이즈의 스키마타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작은 것. 근데 작은 것들이 많은 거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도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시뮬레이션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 넓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에서 그만한 아카모데이션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게 균형이 맞기 때문에 인텔리전스가 볼 때 괜찮게 보이는데 이 아시뮬레이션은 어느 정도인데 숫자로 봐가지고서 작은 아카모데이션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자세한 어떠한 특별한 부분에 대한 거를 이해하는 그런 발언들은 뭔가 이렇게 아는 인상을 주지만은 결국은 뒤에 있는 아시뮬레이션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요. 이게 가끔가다 제가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보세요. 어떠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아카모데이션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전체적인 배경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개념이 이 정도가 된 가운데에서 한 부분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거가 전체라고 착각하는 차원에서 요 작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착각하면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뮬레이션이 이 정도가 돼야 하는 건데 이 정도가 안 된 입장 가운데서 요 아시뮬레이션 배경에서 많은 아카모데이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뭘 정확히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야. 오케이? 그게 이런 반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카모데이션이에요? 네? 아카모데이션이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 작은 거예요. 작은 어스.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아는데 요런 것들은 아는데 이 전체 배경이 이만큼 크다는 거에 대한 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했던 뭐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던. 근데 질문인데요. 아까 어시뮬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어코모데이션 그거가 발달됐으면 둘 다 같이
발달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견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너 균형이라는 것이 요 안에서 요렇게 돼서 요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같은 부분으로 균형을 맞춰 있으면은 여기가 없는 한 요거는 부분적이기 때문에 편견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어시뮬레이션에서 아까 떠서 나간다고 하셨는데 예, 여기서 나왔잖아요. 것이 없이 그냥 그 편견만도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스케마가?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이 그 어시뮬레이션에서 그 미소를 지으면 거기서 발견을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떨어져 나가서 그 어코미데이션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코미데이션이 많으면 어시뮬레이션도 많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코미데이션 있는 사람은 어시뮬레이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사진을 못 보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뮬레이션이 이 정도의 배경에서 요 정도밖에 아카모데이션이 안 나와 있으면은 균형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거나 모르고 있는 입장 가운데에서 요것만 가지고서 요게 전부의 아시밀레이션이다. 그 안에 아카모데이션이 이렇게 동시에 많이 같이 나왔다 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편견이 된다 이거죠. 이런 사람을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물 안에 괴물이에요. 이게 태평양이고요. 아니면 대호수고요. 근데 이거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든 들은 적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든 상관없이 이게 전체인데 이 전체에 대한 거를 무시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시뮬레이션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아카모데이션이 많이 나와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나는 균형이 맞춰졌다 할 것 같으면은 객관적으로 교육자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는 뭐예요? 편견이다 이렇게. 그래서 opinionated subjective interpretation.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이만한 곳에서 똑같이 많은 아카모데이션도 여기에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러한 그 배경에서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게 그 어떤 내용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 그림이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은 균형이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아시뮬레이션 쪽으로는 범위 자체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아카모데이션은 이쪽 부분에만 이렇게 많이 아카모데이션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아카모데이션의 이 양하고 이 전체 아시뮬레이션을 보면은 균형이 이제 안 맞춰지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편견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봐주는 그러한 그 의견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표현을 할 때 그게 편견이 아닐 수 있는 객관성 있는 표현들을 못한다. 그래서 편견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도전적인 그런 그 표현이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극과 극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지성이 높은 사람들이 아시뮬레이션이 그러니까 균형이 맞춰 있는 건 이상적이고요. 그게 이제 피아제가 원하는 거고요. 어떤 부분에서도 자기가 대화하고 싶다는 분야에 대한 큰 그 백그라운드에 전체적인 백그라운드에 아시뮬레이션이 있으면서 거기서 그 균형이 맞는 아카모데이션들이 나와 있으면 그건 최고의 지성인이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입장 가운데에서 한쪽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카모데이션 쪽이 그냥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아시뮬레이션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 그렇게 돼 있으면은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지성인처럼 다른 사람한테 보일 것 같아요. 아카모데이션 있는 사람들이 그 구체적인 거를 포인트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지성인으로 보인다 이거죠. 근데 지성 그러면요.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이 그 아카데미네이션이 있는 사람 표현이 많다고 했는데 반대로 어시뮬레이션이 많은 사람은 또 어떤 성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약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공통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넓은 응용에 대한 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성격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은 아주 더운 날 아시밀레이션 쪽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덥다 그러면 돼요. 다른 사람이 죽겠어요.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이거 뭐 사람을 위해 야 이것 때문에 내가 그냥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좀 더운 거 좀 먹어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아시밀레이션 쪽이거든요. 네. 구체적인 감각에 대한 것이 작동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럼 기질적으로 봤을 때 인내가 없거나 이렇게 끈기가 없는 아이들은 어시뮬레이션 쪽으로 이게 확장이 되는데 조금 지장이 있나? 쉽게 막 질리고. 뭐가 없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그 끈기나 이렇게 쉽게 질리는 애들 있잖아요. 뭐 한 가지를 쉽게 실증 나는 아이들. 실증 내고 이렇게 끈기가 없는 오랫동안 일을 아이들은 못하는 아이들.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조금 어시뮬레이션 쪽으로 약해질 수가 있는. 그런데 우리 그 방법론을 배우는 우리들 가운데서 질문이 그렇게 나왔을 때 직접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못하는 것이 지루하다 하는 이 아이가요. 지루하다는 이 아이가 지루한 아이기 때문에 지루해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That's why you can say. 그러니까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아카모데이션이 그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나와 있으면은 그냥 둘이 서로 장단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런 거죠. 그러면 난 뭐라고 해요? 그럼 그렇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게 아카모데이션, 아시밀레이션이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아시밀레이션이 그러면 지루한 아이들은 아카모데이션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그게 전부의 답은 아니다 하는 거는 아카모데이션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환경에서 선생이 어떻게 뭐를 소개시키고 재밌게 도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뭐예요? 지루할 수도 있고 아이가 지루하지 않고 너무너무 재밌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보고 너 왜 이렇게 자꾸 지루하기만 하냐 신경질 난다. 좀 이렇게 좀 열심을 내가지고 좀 뭐 좀 해봐라. 얘가 3살이기 때문에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공경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선생이 나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3살 된 아이가 우리 같은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손을 딱 들고 선생님 참 딱하시네요. 내가 지루한 이유는 내가 지루한 아이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지루하게 만들잖아요. 이 재료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벌써 한 달이 됐는데 한 번도 바꿔주지 않고 똑같은 블락 하나를 가지고 놀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루하지 않은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3살 된 아이가 그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결론이 되는 거는 방법론에서는 힘들어요. You have to figure out. 지루한 아이기 때문에 지루하냐? 아니면 지루하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가 지루하냐? 후자는 내가 고쳐야죠. 교수님,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요. 가만있어 봐요. 저기서 손을 들어서 나는 저기를 보고 있는데 입은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목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원래 입을 닫고 들으니까 교수님, 지금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그마가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세포, 한국말로 할게요 그냥. 세포 언제나 저희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인이 돼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 업무적인 면에서는 제가 어코모데이션이 되게 세다고 분석하는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게 아니라 어시뮬레이션 쪽으로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제 스스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균형을 맞춰가는 그렇습니다. 그럼 서로 기분이 좋은 대답이 근데 아니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육 방법론을 전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나이에 이 아시밀레이션하고 그 아카모데이션의 균형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 때 내가 이쪽으로 기울이고 있다, 저쪽으로 기울이고 있다. 어느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쪽으로 기울이는 것 같은데 저런 경우에는 내가 또 반대로 이렇게 기울이는 것 같다 하는 상태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뒷받침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환경이 만들어놓은 결론이에요. 내가 어떤 부모가 있었느냐, 어떤 선생들이 있었느냐, 어떤 이웃이 있었느냐, 어떤 어른들이 내 주변에 있었느냐, 어떤 교육자들이 나를 교육을 시켰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서 우리가 자극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정도 공부하는 입장 가운데서 그나마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런 경우에는 아시밀레이션 쪽으로 기울이는 것 같은데 저런 경우에는 아카모데이션이 그렇게 더 빛나고 많이 더 재미있고 하냐 하는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과거가 있었구나. 그 과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경제가 좋지 않은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어떤 때에는 부모들이 너무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어떤 때는 부모들이 나한테 너무 많은 관심을 줬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들이 분석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사실은 그런 거를 좀 더 분석하려면은 임상심리 상담을 받아야 해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여러 면을 분석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온 이유는 아카모데이션과 아시밀레이션이 내가 왜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글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과거 이런 거에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충격적인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충격적인 순간이 선생으로 받은 그 비정상적인 상처 그걸로 만들어지는 균형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로 학교 다닐 때 수학이 너무너무 싫었다. 왜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이상한 담임 선생을 만나가지고 내 수학을 할 때마다 나는 땀이 펄펄 나고 조금만 뭐가 안 되면 와가지고서 야단을 맞고 이러다 보니까 수학이 점점 싫어지더니 나중에는 어른이 돼도 싫어지더라. 그 선생이 만들어놓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나무인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불행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은 탓하는 데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입장은 그 사람이 오직해면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실력이 없고 무지한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주고 우리가 배우는 입장 가운데서 그걸 깨닫는 순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휘어진 나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누가 도움을 요구해야 하느냐 이런 면으로 내 자신을 발달시켜야죠. 다시 재생하는 면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참 어린이 교실에서도요. 선생들이 아직 선생이 되는 사람들이 요 정도의 간단한 그 피아제 이론을 모르는 입장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자기도 모르게 아카모데이션 쪽으로 자극시키는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거를 많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게 선생의 그 목적이다. 이 교육이다 이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아교실에서는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그 시간에 꼭 배워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도 없다. 34기 처음 들었죠. 유아교실에서는 기억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어린이에서도 마찬가지. 유아교실에서는 어느 한 순간에
그 장소에서 그것이 꼭 배워져야 한다는 것은 둘, 셋도 아니고요. 하나도 없다. 이제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서 그거 틀렸다 하는 거 누가 발견하면 저하고 대화하자고 했잖아요. 그때 뭐 여러분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저를 끌고 가가지고서 매스카메에서 뭐 서로 논쟁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환영하는 거예요. 저는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더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도전하지 마.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확신하고 있어요. There is nothing you have to teach at a particular moment to a child at any given time. Not in the preschool setting.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유아교육에서 중요하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화. 사회화 그러면 그것도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석사들이 사회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쓰려면 논문이 굉장히 뭐 다양한 단어로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겠죠. 우리 아주 기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화 그러면 뭐냐면 재밌게 놀면 돼요. You know, that's their main task. 유아교실에서 아이들이 꼭 해야 할 직업이 뭐냐면은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 거. That's it. 그러면 이 아이가 놀다가 바보가 될 텐데 우리 명문대학은 그냥 완전히 다 나가버리네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이제 우리 34기생들은 조금씩 더 공부하면서 강의가 나올 거예요. No. 아무것도 꼭 배워야 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유아교실에. 아이들이 친구와 친구 사이에 재밌게 놀 수 있는 그 배경에서부터 문학이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수학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A, B, C, D 이게 아니고 이름을 부르면서 너 이름은 이거 그러니까 놀기 위해서 누구 이리 와. 이 이름 부르는 데서 문학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너는 거기 있고 우리 둘은 이리 가 이런 데서 뭐가 나와요? 수학이 나오고요. 이게 저거보다 더 크네 하는 데서 뭐예요? 수학이 나오고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뒷받침해주는 배경이고요. 요거는 요거보다 1.5 더 크다. 요거를 이렇게 쟀더니 이렇게 나온다. 이런 교육이라는 거는 유아교육에서 절대로 필요 없는 내용. 그리고 그게 그때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나중에 대통령이 안 되는 법은 없어요. 대통령이 될 때 당신 몇 살 때에 뭐가 조금 더 크고 작은 거에 대한 수학적인 양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저요 그거 아마 4살인 것 같은데 틀렸어요. 대통령 못해요. 2살 때 배웠어야지. 이런 기준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놓은 아주 간사한 옛날 원시적인 교육제도예요. 없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같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확신하는 거는 그런 데에서 번지적 통계화돼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우리 사회의 중요 인물이 됐을 때는 우리 사회가 한참 더 빛나고 나무로부터 우러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처럼 아이들을 상을 주고 벌을 주고 때리고 아니면은 상처를 줘가면서 도전을 해가면서 아이가 싫은데도 이거는 네가 외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왜 안 외워지느냐, 내 머리는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왜 이게 이렇게 힘드냐, 이런 것들을 계속 느껴가면서 학교 싫다, 선생 싫다 하는 차원으로 어려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환경을 만들면은 우리가 앞으로 50년이 돼도 그때 우리 자신들의 사회 발전은 없어요. 인격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도 더 잘 되는 부분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제 열정이 거기에 호소하는 건데요. 대학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회 범죄가 50년 후에 지금 교육제도가 변하지 않으면은 50년 후에 우리 사회 제도가 사회 환경이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강도, 절도, 모든 사회 무질서한 내용이 그대로 존재할 것이고, 오늘 아무 50년 후에 왜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아주 속된 말로 죽일 놈들이 누구냐 하면은 교사들이에요.
선생들이 교육자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50년 후에 똑같은 사회 가치관에서 우리가 또 헤매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바꿔보자 이거예요. 근데 제 욕심은 제가 있던 미국 대학에서 정교수로서 거의 다가 뭐예요, 백인으로 구성된 그런 대학이지만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고 영어로는 못 듣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나눠주면서 우리 한인 사회를 바꿔보자 이거죠. 앞나라의 한인 사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있고 열정이 있어서 한 번 사는 이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어제 제가 설명한 요 모터의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은 100년 후에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한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육자가 되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 것 같으면 그 우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이와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남들이 먹고 싶어 어쩔 수가 없어도 뺏어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의 음식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사는 오는 날에 정당성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 내가 내 음식을 물론 내가 벌어서 내 걸 먹는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음식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일 살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때는 밥만 먹고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 귀한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그 비석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잘 먹고 간다 죽었다. 그 비석에 그것밖에 안 써 있으면은 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그거 똑같은 비석을 갖다 놔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유일한 존재로 태어나가지고서 그저 한 인생을 가다가 결국은 비석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것밖에 없으면은 그 옆에 개도 나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같이 비석이 써 있으면은 너무나 큰 손해죠. 여러분 자신 마음속에 뭔가 도전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번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한 사람이라도 물론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다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런 사회에 도움이 됐고 그 가족에 도움이 됐고 그렇죠. 우리 문화에 도움이 됐다.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 되려고 그래요. 교육자는 사실 별로 그렇게 물질적인 면에서는 혜택이 없는 직업이 아닙니다. 네, 저는 어디에 감동했느냐 하면은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난 교수님들이요. 그 누구나를 막론하고 거의 다 그 당시에 제가 만난 그 좋은 대학이어서 그랬겠지만은 그 교수님들이 참 저를 감동시킬 정도로 지성의 풍부함과 재능들이 엄청나게 훌륭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분들이 대학에서 그냥 교수를 지내느냐. 이 세상에 뭐 대학 교수의 100배, 10배, 100배를 더 경제적으로도 돈을 만들어서 좀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인데 왜 대학에서 교수가 됐을까? 근데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분들도 그런 헌신적인 목적이 있다. 이거죠. 사회를 바꾸고자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 그러니까 내가 나만 배불리 먹고 혼자 죽어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하는 비석만 남기는 것보다는 내가 있었으므로 단 한 학생이라도 영향을 받아서 사회가 가족이 문화가 바꿔지는 세상이 될 수 있었다. 얼마나 값 있는 인생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린이 아이들한테 그런 선생들이 돼야 그런 선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죠. 오케이. 사실 월요일서부터 그 강사님이 오셔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한국에서 심리학 박사 하시고 그리고 지금 미국 USC 대학에서 그 교환 교수, 연구 교수와 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강의하시고 또 우리 대학에서도 강의 몇 번 하신 분인데 심리학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이 피아제에 이제 저는 기초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줬으니까 앞으로의 그 두 단계 인지적 발달 단계가 있는데 피아제가 이제 0세서부터 1살 반, 뭐 1살 반서부터 5살 뭐 이렇게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유아교육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심리적 특징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아이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해주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이어서 또 다른 얘기하고 또 서로 할 거거든요. Alright.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또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그 유아교실에서 유아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그 어시뮬레이션이 강하고 어떤 아이는 어코모데이션이 강하면 이걸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그런 거를 놀이를 통해서라든가 뭐 아트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놀이라든가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선생님이 보고 얘는 이게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죠? 네, 어떻게를 우리가 어떤 면으로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표현하느냐 하면은 어떻게가 뭐냐면은 소위 방법론이에요. 첫째로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또 많이 소개가 되겠지만은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반에 12명이 전원이에요. 가중 프로그램에서 유아교실에서는 한 교실에 12명이 이상이면 안 돼요. 한 선생에. 네, 정교사 밑에 12명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12명이 있는 이 교실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걸 그린다 할 것 같으면은 키만 작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아는 것도 더 많은 아이들이 있고 이런 면으로 그 신체적인 면은 아니라 인지적인 면에서도 아이들 12명 가운데 많은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절대로 옛날식으로 12명을 앞에 앉혀놓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면으로 아이들한테 설명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런 교육처럼 아이들한테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 교육에서는 방법론에서 아이들을 12명을 다 모아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라 하는 방법은 전혀 아니 옳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그룹, 우리 34기생들 처음 듣는 작은 그룹으로 해서 이게 영어로는 small group approach 해가지고요. 작은 그룹에는 3명에서 많은 4명까지 해가지고서 우리가 가르치게 되는데 이 3명과 4명 사이에도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메인 포커스는 항상 강조가 어디 있냐 하면은 개인 지도 방법이에요. individualized instruction. 그래가지고 어느 한 아이를 그 아이의 배경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파일을 만들 것 같으면 그 전인 교육에 대한 신체 또는 인지 그리고 또는 사회화 그리고 정서 심리적이요. 요 네 부분의 발달을 우리가 시도하는데 한 아이의 그 전인 교육 분야에서만도 한 아이 안에 이 분야에서만도 아이는 신체는 건강한데 인지적으로 약할 수가 있고 인지적으로는 빠르는데 신체적으로는 작을 수가 있고 둘 다는 강한데 정서가 좀 약할 수가 있고 어떤 아이는 정서가 엄청나게 건강한데 반대로 다른 것들이 그렇지 않은 이러한 다양성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individualized instruction 그럴 것 같으면 개인 지도라는 거는 이 아이가 어느 부분은 어떤 거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레슨에서는 오늘 이 환경에서는 오늘 이 게임에서는 요 아이들 소그룹에서 같이 노는 요 배경에서는 이 아이한테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강조할 것이다. 이 아이한테는 이 부분을 강조할 것이다. 이런 거를 선생 자신이 결정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기 레슨 플랜 안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여기다 염두시켜가지고 아이들하고 가르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이 아이가 시뮬레이션이 더 된 아이냐 아니면은 아카모데이션이 더 된 아이냐. 근데 오늘 요 작은 그룹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얘네들하고 세 아이들하고 내 자신의 시간을 나눌 때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아카모데이션 부분을 어떤 면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이런 개인적인 개혁에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고 도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 옆에 있는 아이하고 상관이 있으면 안 돼요. 비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놀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네 아이들이 같이 놀 거 아니에요. 예, 블락을 가지고 같이 뭐를 만든다더라도 그 같이 노는 사회와 가정을 그대로 우리가 존경해 주면서 한 아이가 어떤 부분에 정서 문제로나 다른 문제로 사회에서 힘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관찰과 조언과 이런 것들이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비교가 되면서 한 아이가 똑똑한 것처럼 할 때는 그 아이가 너가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우리 친구가 이것이 지금 안 되는 거는 아직 이런 거를 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선생님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이 친구도 이거를 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이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이미 친구가 한번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서 똑똑해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좀 더 겸손하게 만들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남과 비교하는 것을 안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바본가 보다 이게 안 되는 걸 보면 저 친구는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아이한테 너가 바보가 아니라 너가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힘든 것 뿐이지만은 계속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도 이거를 할 수 있는 아이다 라고 일으켜주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에서 아카모데이션이냐 아시뮬레이션이냐 그런 거를 우리가 분명히 분석을 하고 파악을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면으로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방법론에서 조금 더 33기생들은 그 커리큘럼을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 안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한 적이 있고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 alright. 그러면은 예. 그 스몰 그룹 형성에서는요. 그러면은 그게 같은 레벨의 아이들이 해주는 게 더 같은 레벨을 그럴 것 같으면은 3살이면 3살이라는 뜻이겠죠. 아니 연령은 물론 같은 연령이겠지만 서로 그 신체 사회 인지가 서로 다 예. 다르고. 저희는 우리 가르치면서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그룹을 만들었는데 3살이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볼 때 12명 가운데 요 아이하고 요 A, B, C 요 아이들은 요 부분이 같다. 그러니까 너는 이리 와서 한 그룹을 해라. 이런 그룹은 절대 우리가 안 만들어요. 예. 우리는 어떤 그룹을 원하는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첫째로. 우리가 사회 살다 보면은 나와 똑같은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거 좀 비참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만 같이 모이는 데 가보세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 저 사람 같지 않은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그 사람은 날 보고 왜 저 사람이 여기 와 있지? 나 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보는 사람은 너희들은 나 같아.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너 나는 아닌데 하들 했을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저쪽 그룹을 봤더니 저기는 아닌데 쟤네들이 왜 저기 가 있지? 이 호모지니어스 그룹핑이라는 거는 예전에 30년 40년 전에 그 한 학자가 조금 착각해가지고서 서로 맞는 나이들끼리 모아놓으면은 그러면 배우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낸 교육 방법인데 그게 콜롬비아 대학에서 나와가지고서 인기를 잠깐 가졌지만은 지금 2010년도에 가르치는 교육대학 교수들 가운데에서 호모지니어스 그룹이라는 게 다 비슷한 아이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가르쳐요. 이것이 지금 주장되고 가르치는 데는 없다. 그게 있다 그러면 뭐 이상한 달나라에서 갑자기 와가지고서 사회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대학에 부속된 그 어린이 학교나 또는 어린이 학교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러고 저는 크게 실망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교육대학하고 연결이 안 된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은 주일학교 같은 데요. 그렇죠? 주일학교 그러면 학교에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뭐를 하는데요, 거기가 교육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일학교 같은 데에서 이 호모지니어스 그룹핑 같은 거를 아직도 계속하는 2010년도에 하는 학교들이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비판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5년에서 30년 뒤떨어진 교육 수준이 주일학교 교육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데가 있기는 있겠죠. 정말 일반적으로 제가 뭐 주일날 어느 주일학교에 가가지고서 보면서 평가를 한다고 이 학교는 지금 교육 제도나 또는 방법론들이 15년 뒤떨어졌다 아니면 20년 뒤떨어졌다 하는 면을 평가하는 학교들이 대다수일 거라 이거죠. 그 이유가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목사들이 교육학이라는 자체를 몰라서 그래요. 신학은 배웠는데 성경이 뭐라는 것은 배웠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을 알면은 철학도 알고 교육학도 알고 뭐 다 안다. 왜냐면 성경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참 많이 없어요. They don't know. 저는 저 자신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학을 거기서 배운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어떤 걸 가르치는 걸 알고 있고요. 너무나 몰라요. 근데 그런 입장 가운데에서 주일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목사들이 주일학교 교장을 세우고 어느 회사 사장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 그러는데 그게 학교가 아니죠. 하고자 노력하는 자체를 저는 응원하고 싶지만은 교육을 한다 그러면 교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사를 해야 해요. 근데 교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그룹에도 똑같은 아이들이 똑같은 수준의 아이들을 고의적으로 모아놓는 데는 거는 우리 교육에서는 아니고요. 우연히도 그렇게 됐다 하면은 오히려 저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한 아이를 아니면 두 아이를 잘 설득시켜서 오늘은 이쪽에서 혹시 놀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다른 아이하고 교환을 해서 그 상호 간에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사회하는 놀이하는 그 배경을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한참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로 우리가 꼭 가야 하느냐면 우리 교육은 개인 지도 교육이에요. 한 아이마다 유일한 존재로 그 아이의 전인 그 교육 분야에서 어느 부분이 얼만큼 발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아시밀레이션은 어디에 와 있고 아카모데이션은 어디에 와 있는 거를 잘 분석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문적으로 관찰하면서 아이를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만 키워진 나무가 바로 잡힐 수가 있고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여러분의 이름은 못 기억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었다. 내가 그분을 인생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로 잡아지고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본질적 동기화가 되고 그리고 내 가족을 올바르게 내가 교육시킬 사람이 되고 내가 인격체로서 우리 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나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참 고마우셨던 분이다. 그 고마우셨던 여러분이 그 당시에 세상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교육자가 그런 흔적을 남기고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 돼야 한다. 저는 또 다른 면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어린이 교육을 이런 면으로 30년, 40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해가지고서 몸이 옛날처럼 빨리 움직이지도 않고 기능도 잘 보이지 않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뭐예요? 뭐라고? 자꾸 다시 묻고 하는 그 시절이 됐지만은 그 지나간 과정이 있고 해가지고서 밥은 아직도 먹는 그런 그 배경이 된다 하면 한 저녁 해가 지물 때쯤 뒷뜰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서 해가 내려가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서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떤 아이를 이러이러한 경우에서 내가 1년 동안을 집중해가면서 이 아시뮬레이션에서 아니면 아카모데이션에서 아니면 정서 문제에서 어떤 그 깊은 상처 문제를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다뤘는데 1년 후에 아니면 다행히도 그 아이하고 2년을 같이 지나게 돼서 그 아이를 이렇게 했는데 그 바뀌어진 아이의 모습과 얼굴과 이런 거를 내가 볼 때 참으로 내가 사람다운 한 사람의 삶을 사는 살았구나. 지금은 어른이 돼서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사회에서 활동을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인격체가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사회가 되지 않느냐. 참 내 인생이 괜찮았다 하는 흐뭇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좋은가. 그렇죠? 그러다가 독백이라도 더 강하게 만들고서 좋은 책이 있으면 좀 읽으면서 그 여생을 보낸다고 하면 아름다운 시간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별하는 그 시간 전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달돼서 교육자들이 사회에서 제일 많은 사례를 받는 사람들이라 하는 사회는 아직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인류 문화가 참으로 인류 문화답게 발전하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할 것 같으면 어느 때인가 50년 후든 100년 후든 사회가 지금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한인 2조 500년 시대만 해도 서당의 스승이 존경을 받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 현대 문화에서도 교육자들이 가장 친송을 받고 가장 귀중히 여겨지는 존재가 되는 그런 앞날이 와야 해요. 그 앞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구자의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앞날을 닦아야죠.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아이씩. 우리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한꺼번에 30명을 다 만들어버릴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와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큰 바위라도 그렇죠. 계속적으로 물 한 방울이 계속 똑같은 장소에 떨어지는 기적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 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요. 쪼개져요. 그러니까 첫 방울이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것도 그냥 흘러버리는데 이거 왜 내가 이거 하느냐 하지만 지속적인 차원에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Alright, 오늘은 거기까지. 사실 뭐를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기는 있는데 좀 이거는 제가 너무나 바쁜 주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니까 배운 거를 많이 복습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반 70이 될 수 있는 거.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